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과장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11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FOMC 결정 좀 더 매파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불편함이 잘 드러나는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자극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것이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러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자체가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미국 생산자 물가에 대한 수치를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 9.6%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2010년 11월 자료 집계한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달이 사실 많이 올라왔는데 한 8.6% 정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시장 예상치가 9.2% 정도였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라든지 서비스,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 같은 경우에도 7.7%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높게 되었을 경우에 연준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긴축 통화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이제 규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CNBC에서 이제 31명 경제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이제 실시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축소하는데 테이퍼링을 내년 3월까지 종료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내년 6월에 단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2년간 연 3회씩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이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보다 더 공격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첫 금리 인상 시기는 이전에 내년 6월을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5월로 더욱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프라임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FOMC 회의를 앞두고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 연준이 다음 행보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 포지션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다 중립적인 이제 의견을 좀 제시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모펫 네이런스에서는 통화 긴축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시작되게 되면 최종 가치의 대대적인 변동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가의 기업 실적 컨센서스하고 목표 주가 컨센서스도 하향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이 본격화가 됐을 때는 결국은 미국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보수적인 입장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통화 긴축이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되어 있고 2022년도 봄에 보게 되면은 공급 체인이 완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연준 통화 정책의 정상화 기조에 매도하는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에겐 결국 매력적인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퍼링은 조금 더 발빠르게,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기다라는 예측들이 시장에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도 큰 변화가 전반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도 어떻게 연결될지 이 얘기도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러한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성장주들이 그닥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서도 보게 되면은 성장주들의 대부분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의 조정이 나오게 되고 S&P 500에서도 어도비가 사실 6%가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S&P 500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이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요일 날 사실 실적 발표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목요일 실적의 우려감 자체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JP모건에서도 투자에 대한 의견 자체를 그닥 좋지 않게 해주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소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역시나 이제 조정을 큰 폭으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상 이제 지수 관련돼서 그닥 좋은 모습은 못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가권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어 왔던 이제 NFT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2차 전지의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의외의 부분인 점은 바이오 섹터가 전일도 강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미국에서도 바이오 섹터가 그닥 나쁘진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오스코텍이라든지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보게 되면 임상 결과와 관련돼서 완전 관해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개별적인 이슈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더욱더 불거지게 되면은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금융주들이 상당히 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요 근래 이제 배당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보험 관련돼서 동양생명이라든지 아니면 KB금융 그리고 BNK금융까지도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테이퍼링이 좀 더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시장에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일단 그동안의 국내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주도의 또 종목들,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2차 전지 소재 쪽이 워낙 좀 솟구치는 모습이었는데 이쪽에서는 약세로 돌아설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의 투심이 그동안에 좀 부진했었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JP모건 컨퍼런스 이쪽에 참여할 만한 종목들로 좀 관심이 좀 집중될 것이다라는 점도 체크해봤고요.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금융주들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로 연결을 해봤고요. 자,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결제를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럼 이 얘기 또 어떤 얘기인지 자세하게 들려주실까요? 네, 요즘 워낙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이슈들만 있었었는데, 재미난 이슈가 있어서 다소 가볍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져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앨런 머스크가 또 한 번 시장의 눈을 끌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던 내용이었는데요. 머스크가 이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도지코인을 시험 삼아 허용한 것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테슬라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이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허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점인데요. 이러한 이제 이 트위터가 나오게 된 이후에 도지코인의 가격이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0.2불까지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장중에는 30%가 넘는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한 20% 정도 상승을 권역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 사실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 초 보게 되면 비트코인 관련돼서 결제 계획을 언급을 하게 되었다가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이러한 계획을 철회했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도지코인 관련돼서 이런 결제를 허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던 점은 전일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도 도지코인 관련돼서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의류 및 액세서리 등 일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외에도 어린이용 전기 바이크인 사이버커드하고 이제 의류, 액세서리, 장식품 등을 팔고 있기 때문에 꼭 자동차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상품들에 관련돼서 도지코인으로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오늘 주가에 대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테슬라는 뭐 일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성장 쪽 관련돼서 좋지 못한 환경이었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추가로 이제 9.06억 달러에 대한 주식을 매각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도지코인, 이 암호화폐로 테슬라 결제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향후 암호화폐 시장하고 그 테슬라 그리고 국내에도 어떻게 영향이 미치게 될지를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접수를 하겠다라는 점 테슬라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그리고 결제 관련된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연결을 해볼까요? 네, 다날이라는 종목이 어제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날이 이제 페이코인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다날 자회사인 다날 핀테크가 삼천리 모터스하고 제휴를 통해서 BMW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8시리즈의 물량을 일부 사전 확보를 하게 됐고요. 이 페이코인을 통해서 100% 대금 지불이 가능하게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황영택 이제 다날 핀테크 CEO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제 가상 자산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품목이든 가상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품목 그리고 더욱더 많은 이제 이 사업자와 서비스를 연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이 암호화폐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다날이 페이코인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날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되면은 워낙 이제 바닥에서부터 수직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오늘 이제 도지코인 관련돼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에서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제 관련된 종목이죠. 다날과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도 한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네요. 자,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